이리 오너라. 이리온. 오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세미나들을 못 하는데 김현 연구원이 제가 아침에 뭐 세미나 잡히지도 않을 텐데 바쁜 척하냐 그랬더니 엄청 네. 바쁘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엄청까지는 아닌데 빨리 녹음하고 내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거의 다 합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뭐 반도체 그리고 저희 배터리는 이제 뭐 강하게 얘기 말씀 못 드렸고 뭐 하여튼 그런 저희 성장주 위주로 그다음에 NC소프트, 카카오 뭐 이런 것들 그냥 아니면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삼성전기 뭐 또 이런 류를 저희가 바이코를 강하게 하고 뭐 나머지 중소형 성장주 뭐 AD 테크놀로지, 동국제약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갔는데 제가 최근에 약간 가치주가 오늘 아침 모닝 미팅 때도 나왔지만 너무 무너져 버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롱텀 바이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최소한 트레이딩 바이 개념은 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 뽑은 게 사실 뒤지다 보니까 그 통신주, 네, 그리고 통신도 많이 그치. 빠졌었죠. ST가 20만 원까지 빠졌었고요. 근데 뭐 유통을 하기에는 너무 그 은행도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나왔지만 은행도 거의 다 쇼트를 쳐놔가지고 외국계들이 코로나 영향이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고 봐야 사실상 되고, 없는 것들이거든. 없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별로가 많이 아직캡에서는 2개 정도인데 하여튼 고민지 오늘 통신 자료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오자마자 LG 플러스, LG 헬로 말하고 SKT 같은 거 뭐 하여튼 하겠는데 KT만 홀드고 나머지는 다 바이입니다. 바이인데 또 이게 또 그때 반등이 나와서 한번 짧게라도 좀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통신 담당 김현영입니다. 네. 둘이서 조용히 합시다. 통신주니까. 뭐 통신주는 내용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키 차트 위주로 앞에 저희 키 차트 7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신주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 보고 있는 큰 뷰는 이제 언제나 트레이딩이고요. 5번의 제너레이션 이제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이번 5G에서 오는 가장 첫 트레이딩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좀 약간 맨날 엔터 이쪽만 자료 쓰지 이쪽을 잘 쓰지도 않으려고 하고 재미없어 했었던 것 같아요. 잘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커버리지 종목 22개 중에 4종목이 통신이기 때문에 종목 비례로 하는 거지. 본부장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4페이지의 위에 그림을 먼저 봐주시면 LTE 보급률과 5G 보급률을 그 도입 시점 대비 분기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LTE는 도입과 6개 분기 지나서 즉 1년 반 뒤에 40%까지나 보급이 됐었던 반면에 5G는 지금 한 2개 분기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급이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올해 말께가 돼도 25% 정도밖에 보급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10%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10% 넘어가면서 알프가 튀어오르고 그 가입자당 매출액인 알프가 튀어오른 한 2개 분기 뒤에 실적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 주가는 실적에 선행해서 즉 알프와는 거의 동행해서 움직인다. 그게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보급률이 10%를 넘어가는 시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늦어도 2분기 정도에는 10%를 이제 돌파를 할 것 같고요. LTE 때를 상기해 보시면 4페이지의 좌하단에 보시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영 친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2011년 4분기 때 도입된 LTE가 보급률 10%, 20%, 10% 넘어갔던 시점 보시면은 12년 상반기고요. 그러고 나서 40, 50까지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2년이 안 걸렸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8개 분기 동안 가입자당 매출액은 아주 가파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0원에서 36,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게 보급률이 50% 넘어가게 되면 마케팅 경쟁 격화로 인한 비용 증가가 사실은 매출액 증가를 더 뛰어넘기 때문에 이제 알프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이 사이클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99년 00년 2G 때 그때 알프가 4만 원이에요. 그때보다 알프가 낮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물가 인상까지 감안하면 통신업 자체는 메리트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터프한 어려운 비즈니스고 규제 산업인데 일단 이번 5G에서 오는 확실한 트레이딩 기회 이걸 놓칠 필요는 없다.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고 지금 우측에 4페이지의 우하단에 보시는 5G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KT가 초반에 작년 4월 달에 첫 상용화가 시작됐을 때 좀 기세 좋게 40% MS로 치고 나가 봤지만 역시나 이제 결국은 이제 장기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45대 30대 25에 이제 지금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작년 4분기 때 무선 쪽 영업이익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LG U+ 정도만 유선에서 선방하면서 이익이 괜찮았고 KT랑 SK텔레콤 이익이 많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1분기는 일단은 단말도 S22 이제 3월 정도에 나왔고 1분기 후반부에 나왔고 그래서 1분기는 조금 마케팅 측면에서는 비용 세이브 그러니까 서로 좀 진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부분이어서 숫자 자체는 뭐 쇼크는 아닐 거다. 4분기 때 쇼크였는데 1분기는 쇼크는 아닐 거다. 이 정도로 무선 쪽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5G 도입되는 효과로 기계적으로 가입자당 매출액이 올 상반기 중에 올라갈 거고 그와 동행해서 주가는 움직인다. 이게 무선 쪽에서의 결론이고 우측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선입니다. 유선 쪽은 IPTV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부정적이고 결국은 OTT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케이스들이 미국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지만 이거 얘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네. IPTV 보시던 분들한테 네. 넷플릭스 신청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신청해다 보다 보면 네네. 자연스럽게 안 보게 돼요. 안 보게 됩니다. 예, 그거는 네. 해보면 알아요.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네. 그럼 다들 넷플릭스 볼 것도 없는데 네. 볼 게 없는데 네. 거의 한국 드라마도 거기서 봐요. 네, 맞습니다. 다 이탈 나오거든요. 플러스 거기서 보거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네. IPTV보다 왜 그러냐? 그게 더 편해요. 음질도 좋고 네, 화질도 좋고 편하고. 그렇지. 네, 영화가 좀 개인화기기에서 모자란 게 아쉬운데 영화는 좀 약하죠. 영화 그게 좀 예. 그래서 좀 놔두긴 하는데 예. 이게 참 그래서 예, 일단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안 좋게 보지만 5페이지 상단에 기재한 차트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점화가 막 됐기 때문에 한 1, 2년 짧게 성장률을 조금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KT, SKT, LG 합해서 이제 3사의 페이TV 시장 점유율은 가입자 기준 85%, 매출 기준 90%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미. 꼭지 찼네. 예, 다 찼습니다. 그래서 3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이제 뭐 매출 사이드에서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올리는 거고 비용 컷 사이드에서는 이제 뭐 CPS 재송신 수수료 인상 시 상승률을 이제 최소화 시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1년, 2년 정도는 뭐 한 1년 정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그 6페이지 거기 이제 미국의 케이스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에부터 거죠. 네. 규현 용군이 계속 말하던 거 아니야? 네네. 결국 그래서 OTT가 결국 네, 실제로 이제 6페이지 상단의 긴 차트를 보시면 미국은 이미 최근 분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넷플릭스 유튜브의 시청 시간이 우리 실시간 TV 시청 시간의 40%까지 왔고 근데 이 40%라는 숫자는 넷플릭스 유튜브의 총 시청 시간도 미국의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 보급률이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라이브 TV는 당연히 보급률이 100%죠. 애플 또 애플 비교로 해보면 사실은 60%가 넘어요. 예, 그래서 이미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실시간 TV 시청 시간만큼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또 다른 OTT 플랫폼의 시청 시간까지 더하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데이터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좌하단에 보시는 미국의 페이TV 대 OTT 유료 가입자 수 추입니다. 그래서 페이TV 통칭 이제 뭐 IPTV 더하기 케이블 TV 더하기 위성 TV인데 페이TV의 가입자 수는 1.1억 가구로 고점을 찍었던 게 이미 2001년도 18년 19년 거의 20년 전에 1.1억 가구로 고점을 찍었었고요. 계속 빠지다가 작년에 더 빠졌어요. 작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출시되고 애플 TV 그러니까 좀 더 색깔 있는 OTT들이 넷플릭스 외에 선택 가능한 OTT들이 나와주면서 작년 한 해만 8,900만 가입자에서 8,300만, 600만 가입자 드랍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고점 대비로는 2,700만 가구가 떠났습니다. 예, IPTV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4분의 1이죠. 4명 중에 1명이 IPTV를 이미 떠난 상태가 바로 미국이고
여기서 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IPTV에서 여러 가지 가입해놨던 건 다 해지하게 돼요. 보긴 보는데. 맞습니다. 월정액. 월정액으로 뭐 영화 보던가 뭐 이런 거 다 드라마 나도 다 해지해놓고. CJ 월정액. 그치. 뭐 JTBC 월정. 웨이브도 괜찮더라고. 웨이브 할만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이야. 웨이브로 그러니까 보면.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IPTV가 통신사 IPTV가 보통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랑 묶어서 한 2만 원 중후반 정도의 가입자당 매출을 가져오는데 이거를 끊고 넷플릭스 12,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 컨텐츠를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면 하는 사람이라면 웨이브 정도를 하나 넣고 사실은 그렇게만 있어도 되는데 이제 집에 초고속 인터넷이 꼭 필요하다. 뭐 애들이 어리거나 해서 초고속 인터넷이 꼭 필요하면은 그 이제 케이블 TV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는 좀 싸요. 8,000-9,000원 정도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저가형의 어떤 그런 페이 TV 서비스는 글로벌 OTT의 약간은 보완제적 성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고가형 상품들 IPTV 통신사의 IPTV 그리고 통신사의 기가 인터넷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글로벌 OTT의 대체제 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말하다 보니까 통신주는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습니다. 통신주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딱 한 번 빛을 봤을 때가 9900 닷컴 버블. 닷컴 버블이어서가 아니고 그때가 핸드폰이라는 재화가 글로벌에 보급됐던 처음이자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 뒤로 2G에서 3G 넘어올 때는 전자 애플 디바이스 메이커가 좋았고요. 3G에서 4G로 넘어올 때는 넷플릭스 유튜브 이 데이터 그 서비스 업체들이 좋았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보긴 보는데 트레이딩 바이죠. 트레이딩 바이로 보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 트레이딩 바이입니다. 그래서 통신주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같이 주는 바이홀드 아니라 봐 나도. 바이 앤 셀 전략이고 바이 앤 셀이지. 바이 앤 셀 전략에서 지금이 바이지. SK텔레콤 배당 수익률이 4.8%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무선과 유선의 업황을 봤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 안전 마진이 보장되는 구간. 그치. T 플러스 6에서 9개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스클라만의 안전마진 개념으로 퀀트 베이스를 한번 뒤져본 거야. 지금 이제 전략 쪽도 비교하다 보니까 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PBR로 나래비 세웠더니 대구은행 같은 게 고향 대구잖아. 그렇죠. 제가 대구가 0.18배. 2도 안 되는. 그리고 배당 수익률 7%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롱텀 바이로 할 수는 없고. 맞습니다. 급락 어느 구간? 근데 여기서 0.18배에서 0.3배만 가도 60%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신주랑 딱 이게 두 개 뒤에 딱 되더라고. 맞습니다. 통신주도 딱 그 그림이고. 그 컨셉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게 성장하는 개념이 주식은 성장하는 거 외에는 했는데 성장주가 또 봤더니 오늘 아침 모임 때 내가 얘기했잖아. 맞습니다. 외사 자료부터 해가지고 오늘 CT 자료 나왔는데 합창이야. 왜냐면 롱은 삼성전자고 숏이 하나금융지주야. 그러면 이게 웃긴 게 자료로 다 공식화한 거지 이제. 이 포지션들은 다 취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야 많이 진행됐구나. 이미 작년 연말서부터 다 성장주만 하는데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가치 개념으로 막 싼 거 들어갔는데 정작 이 시점에 와서 삼성전자만 사더라고 또. 맞습니다. 이게 참 웃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시점에는 오히려 잘 보시면 이런 가치주에서도 볼만한데 통신주는 그거 외에 약간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거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6페이지에 우하단에 보시는 이제 한국의 페이티비 대 OTT 유료 가입자 수 추이를 보시면 미국하고는 아직은 이제 좀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통신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유료 OTT는 2019년 작년도 기준으로 500만 가입자를 찍었고요. 그래서 OTT 보급률은 3%, 그리고 페이티비는 2,500만 위로는 다 이제 중복수입니다. 그래서 2,500만 가구 넘어가는 시점에 이미 100%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 방송이 100% 다 보급이 된 상태에서 유료 OTT는 20% 정도 따라왔다. 왼쪽에 이제 미국의 OTT 가입자 수 추이를 보시면 20%를 넘어섰던 게 2010년 정도로 확인이 되실 거고, 그러고 나서 80%를 넘는 데까지 한 4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년에 20%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 커브, OTT 기준으로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 커브에 들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결국은 IPTV의 매출 증가가 극도로 제한받는, 뭐 역성장이 언제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가구 보급률 80% 넘어가면서 둔화될 거라고 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작년도 2019년도에 이미 한번 시그널이 나왔죠. 직전 4년도 2015년부터 18년까지 IPTV 3사의 매출액 성장률은 YOY로 15%에서 20% 사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9%가 나왔다는 거죠. 단자릿수로 드디어 떨어졌고 올해는 아마 9%를 마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니까 IPTV의 성장 둔화 분명히 나왔고 OTT가 아주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통신 3사 중에서 사실 IPTV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위협적인 포지션에 놓여 있다면, 위험한 포지션에 놓여 있다면 반대급부로 뭘 하고 있느냐? SKT가 사실은 웨이브를 통해서 OTT 쪽의 익스포저를 상당히 높여놓은 부분 외에는 LG나 KT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비된 게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롱텀하게 본다면 사실 유일한 바이 종목은 SK텔레콤이고요. 예, 그러네. 그렇게 됩니다. 예, 그 지금 상황에서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텔레콤은 지금 이슈가 분할을 통한 뭐 리레이팅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할을 통한 개별 유닛들에 대한 제값받기, 이게 지금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사실 좀 민감한 이슈긴 합니다만 뭐 이혼 이슈도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SK 회장에 그게 재밌는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결국 SK텔레콤의 분할이 아주 단기 내에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시장의 퀘스천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텔레콤보다는 현재로서는 퓨어 플레이어인 LGU 플러스. 왜냐면 유선을 잘하니까요. 지금 이제 유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고 있는데 특별한 변혁이 없다면은 정말 한 1, 2년 안에 저는 그로스 확 꺾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작년 4분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분기 실적을 보시면 그래도 유플러스는 IPTV 매출이 13% 늘었고요. KT가 9% 늘었고요. SK가 3%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뚝뚝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7페이지에 좌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유플러스는 그래도 가입자당 매출액, IPTV의 가입자당 매출액이 지난 3년 동안 17,500원에서 거의 2만 뭐 한 800원 수준으로 혼자 15% 올랐다는 거죠. SKT는 동기간에 9% 올랐고요. KT는 동기간에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시면 유플러스가 가입자당 매출 성장이 좋구나. 컨텐츠에서 사실은 IPTV 3사가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3, 40대 이제 뭐 어린 아이를 둔 이제 부모층들로부터는 뭐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아이들 나라 컨텐츠 이런 쪽이 생각보다 반응은 이제 괜찮은 상황이고요. 뭐 저도 뭐 유플러스 아이들 나라 컨텐츠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가입자당 매출액이 애기 이제 다 크지 않았어? 아직도 이런 거 봐? 9살, 7살이니까. 아직 9살, 7살인가? 그렇죠. 그렇죠. 이건 잘 안 보죠. 근데 코코몽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옛날에 끝났고요. 뭐 이제 여기 보면은 키즈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키즈 만화 채널들 이런 것들만 묶어서 좀 보기 편하게 약간은 플랫폼화 시켜놨고 또 하나 이제 이 블루라이트가 다 차단이 돼 있어요. 약간 노랗게 보이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눈의 피로는 좀 덜어주는 요 아이들 나라 컨텐츠를 틀면 그렇게 누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제 배려들이 좀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젊은 부부들의 조금은 호평을 얻고 있는 게 알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추정을 해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플러스랑 헬로, 지금 LG그룹 계열의 통신주들이 기세가 좋은 상황이에요. 실적상으로도 그렇고 헬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아니지만 가입자 수 기준으로 지금 MVNO 의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호탄, 뭐 이렇게 재부흥의 어떤 촉발을 시킨 게 LG헬로라고 보고 있고 지금 LTE 기준으로는 무제한 요금제 33,000원의 제공을 먼저 불을 지폈어요. 1월 20일 정도에. 1월 22일부터 프로모션을 시작을 했더니 SK의 세븐모바일, SKT 산하에 있는 MVNO사, 그리고 KT M모바일, 그리고 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 요 3사가 따라 붙으면서 LG헬로 혼자 프로모션 할 때는 시장이 안 움직였죠, 당연히. 근데 지금 4개 회사가 공히 무제한을 3만 원 초반에 제공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움직였어요. 그게 2월 달에 MVNO가 2년 만에 순증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MNO 대비 MVNO 순증.
번호 이동해서 예,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MVNO 시장 쪽이 올해는 좀 좋아지겠구나,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이고 LG를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텀아웃 스토리로 이제 LG 헬로를 저희가 한 4,300~400원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텀아웃 스토리만으로도 제 TP에 준하는 수준, 뭐 한 6,000원 한 중반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제 TP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림에 대해서는 렌탈 비즈니스가 리레이팅 요소로 붙는 건데 이 렌탈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LG전자와의 아직은 조금은 협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끝나게 되면 LG엘로는 지금 통신 쪽에서 기본적으로 가구 기준으로 한 8만 원 정도의 과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렌탈 쪽에서 렌탈은 뭐 부침이 워낙 크죠. 렌탈 쪽에서 한 5만 원 정도 전후에 과금이 가능하다면 더해 보시면 10에서 15만 원 정도 가구당 과금이 가능해지고, 예. 그래서 렌탈 비즈니스 지금은 일단은 1조가 통신 매출, 1,000억 정도가 렌탈 매출인데 이 그림이 한 2년 안에 1조 뭐 약간의 그럴 수는 있겠죠. 1.1조 정도가 통신 매출 그리고 5천억 이상이 렌탈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LG전자와의 협업 어떤 상태 부분은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통신주 중에서는 유플타픽 그다음에 SKT도 배당 수익률이 워낙 메리트 있는 구간에 들어가면서 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기술 수출도 했고 그런 뉴스들 붙으면서 이제 바이고 KT는 홀드다. 아무런 특색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 결론이 8페이지에 상세히 해놓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는 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당 좀 얘기를 좀 더 그럼 할까? 좀 다 한 거야? 다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사실 통신주를 얘기했을 때 제가 아까 논란처럼 얘기했지만 네. 심지어 요새 제일 바쁜 애널리스트가 네. 그 김영현 연구원 파트 쪽 사람들이야. 미디어요. 최영산 반도체. 반도체. 예. 그냥 계속 쫓아다니고 있고. 그렇죠. IT는 뭐 워낙 바뀌는 게 많고 그리고 왕지도 뭐 많이 불려다니고 네,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내 생각 김현영 연구원은 안 바쁠 것 같았거든 내가 봤을 때. 네, 근데 네. 정말 통신주가 이렇게 불러? 의외로. 예. 근데 많이 그게- 전화 오세요. 그게 일단 네. 신기한 거야. 왜냐면 다들 만나면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네. 배터리 뭐 살까요? 바이오 좀 뭐를 살까? 뭐 예. BBB라고 그러잖아 BBB. 예. 요새 바이오, 뭐 바이오, 배터리, 예. 그다음에 B가 뭐였더라? 반도체 이것도 뭐 갖다 붙인 거다. B. B. 그래가지고 네. 3B 장세라고 해가지고 네. 맨날 그것만 한 종목 거기서 찾아내고 그래서 얼마냐 이런 거야. 전지는 말로 에디테크 다시 가지 않겠어 하면 그냥 사버리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네. 지금. 근데 이제 내가 통신주가 누가 듣겠나 그리고 내가 정말 놀란 게 테스트한다고 네. 막 좀 PBR 싼 거 막 지방은행 가서 살짝 던져보면 네. 특달처럼들 이제 관심들을 갖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필요한 거지 지금. 네네. 그러니까 50대 50 전략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60대 40, 6대 4, 7대 3, 네. 6이나 7은 주조주 BBB로 가고, 예, 맞습니다. 3B로 가고, 3이나 4를 가치준에서 고르는데 네. 그냥 제조업 가치준 싫어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제조업은 그치. 코로나 영향이 서비스 가치줄 예, 찾는 거야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제조업 가치주는 예. 싸도 이게 유통 이런 거 싸지긴 했어도 그치. 쉽게 손이 안 가는 망할 게 수도 있다. 정말 장기화돼 버리고 뭐 망하진 않겠죠. 망하진 아니 않다. 중소형주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이게 6월까지 장기화돼 버린다. 은행이나 통신이 망했으면 이런 논리 나왔을 때 그렇죠, 그렇죠. 통신은 특히 예. 더 그런데 뭐 통신 은행이 망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런 논리인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롱텀 바이로 볼 수는 아닙니다. 없고 롱텀 바이 바이오는 아니고. 아니고 예. 폭이 한 2~30%는 나오고 그 정도 이제 나오죠. 텔레콤 20만 원에서 바닥 잡았으니까 뭐 한 25만 원, 25% 정도 오르면 이제 파실 좀 빠른 분들은 미리 파셨을 거고. 예, 이제 그런 느낌이죠. 예, 한 25%. LG 플러스 13,000원. 얼마에서 돌았지? 전통 SKT가 이번에 20만 원입니다. 딱 20만 원. 지금 얼마 정도? 장중에 지금 이제 21만 원 정도 합니다. 아직은 여백이 있네. 네네. LG 플러스도 13,000원 깨지자마자 돌아섰고요. KT도 24,000원 깨지자마자 돌아섰어요. 그거를 무슨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하지만 우리가 이제 파켓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뭐 SKT가 장기적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네. 얼마인데 뭐 이거 해봤자 지금 네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통신 3사는 말씀드렸던 트레이딩이고 KT는 아닌 것 같고 KT는 홀드고요. LG 헬로는 뭐냐면은 바텀아웃 스토리. 일단은 한 단계 점프업까지는 제가 컨빅션이 있는 거고 거기서 렌탈이 붙어버리면
리레이팅에서 한 번 더 가는 SKT가 지금 여기서 배당 수익이 얼마 나오지? 4.6% 이상 나옵니다. 4%짜리 이상 배당주를 찾는단 말이야. 네네. 지금 딱 그거는 그 조건이면 컨셉인 것 T만 해당이 됩니다. 통신주 중에서. 그래서 아침에 급이 녹음했어요. 이건 예, 각자 예. 참고인데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들은 아닌데 이제 왜가 방송에서 이것들 때문에 저번에 무슨 제가 어떤 뭐 다른 팟캐를 가서 네네. 뭐 막 자꾸 뭐 가치주 얘기하길래 제가 무슨 얘기냐 네. 그냥 성장주 일병이다. 왜냐면 너무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자꾸 다른 쪽 찾아봤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한 3주 전이었 2주 전인가 3주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장기화 된다라는 생각은 근데 없었죠. 그때만 해도 근데 가치주가 거기서 한 번 더 내려왔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레벨 다운 됐죠. 그 레벨 다운만큼 예. 먹겠더라고. 그 레벨 그때 다운. 본부장님이 그거 말씀하셨을 때는 SK텔레콤이 21만 7천 원? 8천 원? 22만 원. 네, 박정호 CEO가 야심차게 3억을 질렀어요. 예, 뭐 1,500주. 자사주. 예, 샀죠. CEO가. 그러고 나서도 지금 거기서 한 번 더 밀렸다 8% 올라가는. 정도, 예, 더 밀려버리니까 이제 들어온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저희 쪽에서 이제 했지만 대놓고 3B로만 가야 된다. 뭐 예, 리서치도 예. 그런 식의 뭐 해라 예, 서로 뭔 얘기하냐 작년부터 하던 얘긴데. 그렇죠. 뭐 몇몇 하우스가 외쳤나 보더라고. 뭐 근데 내가 3B. 작년에 우리가 여름 이후에 계속 외치던 거다. 네네네. 근데 지금 50대 50 전략이 맞는 거네. 한 50대 50은 불안하고 한 6대 4 정도 근데 가는 거야. 3B에서 반도체랑 배터리는 알겠는데 바이오는 왜요? 갖다 붙여.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보지 말자. 가치 개념이 아니라. 근데 나는 그것도 네. 우리가 내가 아침에도 이제 우리 모임 때 오늘 발표했으니까 동국제약도 오늘 TP를 예. 우리가 네. 발표했던 종목이니까 문제 없죠. 네, 맞습니다. 예. 은행주들 다 발표했던 네. 것들이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통신주가 내가 되게 그날 기현연구원이 세미나 부른다길래 내가 네. 안 보고 있었거든. 대면 세미나마저 지금 몇 개. 야 그래 네. 코로나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대면. 코로나의 사랑이네. 네. 지금 대면은 네. 뭐 대면 거의 안 하는 분위기인데. 대면 안 하는 분위기야. 안 하는 분위기. 내가 확실히, 그걸 예. 그래서 밑에서들 또 이런 것들 고민들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얼마나 뭐 이게 쟤는 왜 맨날 횡설설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매일매일 변한단 말이에요. 시장 매일매일 변하는데 지금 그냥 언론이나 뭐 이런 거는 뒤에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시장에서 밑에서는 뭔가 이걸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커지니까 네.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변동성이 부분에- 적은 것도 좀 찾고자 하는 그렇죠. 욕망들이 네.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좀 통신주도 보시고 트레이딩으로 먹고 트레이딩 나오자. 바이앤셀. 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일위원 아니 함께는 아. 저거지. 이거 이리 오너라 이리 오냐. 알겠습니다. 알았어. 이리 오너라 이리온!